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전기와 자기 수업 해볼 건데요. 중단원이 바뀌었어요. 중단원이 전기의 발생 중단원에서 두 번째 중단원 전류, 전압, 저항 중단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해보도록 할 거고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 이동하는 전하와 관련된 내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우리 그래도 지난 시간에 했던 거 한번 돌이켜 봐야죠. 우리 지난 시간에 검전기 배웠었는데요. 검전기가 뭐였었죠? 검전기가 어떤 기구였어요? 네, 검전기는 어떤 기구였냐면 물체의 대전 여부를 알아보는 기구였습니다. 그래서 검전기는 물체의 대전 여부를 알아보는 기구였다. 이게 검전기였다 라고 기억 다 나죠? 그 다음에 검전기를 가지고 물체의 대전 여부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었죠? 네, 대전체를 가까이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났었어요? 대전체를 가까이 하면 검전기 안에 있는 금속박이 벌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금속박이 벌어진다. 이런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검전기.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전류, 전압, 저항, 그 중에 이동하는 전하, 전류가 무엇인지, 전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우선 우리 생각 한번 해봅시다. 전구에 전지를 연결하면 불이 들어와요. 우리 이건 초등학생 때 다 한 번씩 해봤었죠. 전구에 건전지를 연결하면 전구에 불이 켜져요. 왜 켜질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 왜 그런다고 알고 있나요? 주로 다들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전기가 흘러서 혹은 아니면 전류가 흘러서 아니면 전기가 통해서 이렇게들 알고 있죠. 네, 이렇게들 다들 알고 있는데 이거 세 개 다 맞는 말이에요. 전부 다 맞는 말입니다. 전기가 흐르다, 전류가 흐르다 같은 말이고 전기가 통했다 이것도 다 같은 말, 같은 의미를 지녔지만 조금씩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부르는 말입니다. 이 내용 잘 기억하고 있으세요? 이 내용. 그래서 전기가 흘러서, 전류가 흘러서, 전기가 통해서 전구에 불이 들어왔다 라는 거 잘 기억하고 있으세요? 이따 다시 물어볼 겁니다. 그럼 우리 탐구해보기 하나 해보도록 할 건데요. 마찰전기로 네온전구의 불켜기예요. 우리 교과서를 보면은 교과서 62페이지에 있습니다. 교과서 62페이지 여기를 보면은 먼저 스타이로폼 접시를 털가죽으로 여러 번 문지른 다음에 책상 위에 뒤집어 놓고요. 그 다음에 알루미늄 접시에 수습강을 붙인 다음에 수습강을 잡고 스타이로폼 접시 위에 얹어 놓을 겁니다. 그리고 네온 전구의 한쪽 끝을 손으로 잡고요. 알루미늄 접시 가장자리에 다른 쪽 극을 대볼 거예요.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실험 영상 하나 보고 오도록 할 건데요. 실험 영상 보고 실험 영상에서 관찰했던 거 학습지에 잘 적으면 되겠습니다. 한번 여기 생각을 해보고 적어보세요. 그래서 실험 영상 확인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들 실험 영상 잘 확인을 하고 왔죠? 우리 이렇게 세팅을 해두고 네온 전구를 갖다 댔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었죠? 네, 맞아요. 네온 전구에 불이 들어왔어요. 네온 전구에 이렇게 불이 켜졌어. 자, 봐봐. 네온 전구도 똑같은 전구예요. 네온 전구도 똑같은 전구야. 우리 아까 영상 보기 전에 전구에 불이 켜지는 이유는 전기가 흘러서 전기가 통해서 전류가 흘러서라고 이야기를 합시다. 전류가 흘러서라 그랬죠. 그런데 네온 전구도 똑같은 전구야. 그럼 네온 전구에 왜 불이 켜졌을까? 네온 전구에 불이 켜진 이유. 마찬가지겠죠. 네온 전구에도 전류가 흘렀기 때문에 이거 학습지에 적읍시다. 네온 전구에 불이 켜진 이유는 전류가 흘렀기 때문이에요. 전류가 흘렀기 때문에 네온 전구에 불이 켜진 겁니다. 그럼 이 과정을 우리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합시다. 우리 이렇게 털가죽으로 알루미늄 접시가 아니죠. 스타이로폼 접시를 여러 번 문지르면 서로 다른 두 물체를 마찰을 시키면 물체가 대전된다라고 그랬었죠. 그래서 털가죽이랑 스타이로폼 접시를 서로 마찰을 시키면 스타이로폼 접시에는 전자가 달라붙어서 마이너스 전기로 대전이 됩니다. 써줄게요. 전자 혹은 마이너스 전하. 그리고 이 위에다가 알루미늄 접시를 올려두면은 전자가 알루미늄 접시 위로 올라오게 됩니다. 알루미늄 접시로 올라오게 돼요. 그리고 여기에 있던 전자들이 네온 전구를 가까이 하면 어떻게 되냐? 전자들이 이렇게 네온 전구를 타고 손으로 이동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불이 켜지게 됩니다. 이 과정을 우리가 전류가 흘렀다라고 합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어떤 걸 의미를 하냐? 마이너스 전하가 마이너스든 부호는 상관없어요. 전하가 이동하는 것. 이걸 가지고 우리가 전류가 흘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 그래서 그럼 우리가 전류가 무엇인지를 알아야겠죠? 전류가 무엇이냐? 교과서에 학습지에도 같이 적을 거예요. 오늘의 핵심 개념 여기 이 부분에 전류란 전하의 흐름을 의미합니다. 전류란 전하의 흐름. 그리고 이 전류는요, 그 크기를 잴 수가 있어요. 전류의 세기를 잴 수가 있는데 그때 단위를 우리가 A라고 쓰고요, 암페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위를 A, 암페어를 사용을 한다. 우리 키를 잴 때는 킬로그램을 사용을 하고요. 키를 잴 때는 센티미터를 사용을 하고요. 몸무게를 잴 때는 킬로그램을 사용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전류의 세기는 우리가 암페어를 사용해서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적어봅시다. 전류는 전하의 흐름이다. 우리 아까 실험에서 봤었던 것처럼 마이너스 전하가 이동을 했죠. 이것도 전하의 흐름이기 때문에 전류가 흘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하의 흐름이고 우리가 단위는 A, 암페어를 사용을 합니다. 단위는 암페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 전류 같은 경우에는 그 방향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전지를 생각을 했을 때 이렇게 전지를 하나를 그려볼게요. 전지와 전구.
이렇게 하고 여기를 이렇게 했을 때 전지에 우리가 전구를 연결을 하잖아요. 이렇게 연결을 하죠. 이 건전지 같은 경우에는 전지 같은 경우에는 볼록 튀어나와 있는 쪽이 플러스, 들어가 있는 쪽이 마이너스 전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지를 전구랑 이렇게 연결을 했을 때 전지에서 이렇게 튀어나와서 이렇게 다시 들어가는 방향, 이 방향을 우리가 전류의 방향이다라고 정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류의 방향은요, 전지의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 쪽으로 흐른다라고 정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적어봅시다. 그래서 전류의 방향은 전지의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으로 흐르는 방향. 이렇게 정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아까 전류는 전하의 흐름이라고 했었잖아요. 전하의 흐름. 그리고 실험 영상에서는 마이너스 전하, 전자가 이동하는 거를 확인을 했었어요. 그럼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전류는 전하의 흐름이고 우리는 마이너스 전하를 봤었으니까, 전자를 봤었으니까, 그럼 전류의 방향이 전자의 이동 방향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전자의 이동 방향은요, 전류의 방향이랑 반대 방향이에요. 이 방향이 전자의 이동 방향입니다. 전자의 이동 방향. 좀 헷갈리게 생겼죠. 이게 왜 그랬냐면 이거는 약간 역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뭐냐면 과학자들이 전기를 발견을 할 때요, 제일 먼저 전기라는 걸 발견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전기가 흐르는 우리 전류라는 걸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 전기가 발견을 됐을 때는 플러스 전기와 마이너스 전기가 같이 있는 것도 발견을 했거든요. 그래서 전류가 발견되고 나서 우리는 플러스 전하가 이동하는 게 전류다 라고 정해서 플러스 방향에서 마이너스 방향으로 흐른다라고 정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전류의 방향이랑 이 플러스 전하가 이동을 하니까 전류의 방향이랑 전하의 방향이 동일했어요. 그런데 한참 뒤에 전자를 발견하게 된 거야. 그리고 알고 보니까 플러스 전하가 아니라 마이너스 전하가 이동하는 거를 알게 됐습니다. 마이너스 전하가 이동하는 걸 알게 됐어. 플러스는 가만히 있고. 그래서 약간 헷갈리게 된 거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이 전자를 발견하기 전까지 한 150년 정도 걸렸어요. 전자를 발견할 때까지. 100년인가? 150년인가? 아무튼 꽤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엄청나게 많은 연구를 했겠죠. 그래서 이걸 바꾸려고 했는데 그러기엔 지금까지 했던 모든 연구 결과를 다 수정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러기엔 너무 시간이랑 돈, 노력들이 너무 많이 들어서, 그래서 그냥 헷갈리겠지만 마이너스 전하가 이동한다, 그리고 이거 두 개는 반대 방향이다 라고 생각하자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헷갈리겠지만 이거를 잘 기억을 해두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류는 이렇다.
그래서 교과서를 보면은요, 아까 제가 했던 말이 똑같이 나오고 있어요. 전자가 전지의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 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전구에 불이 켜지고요. 이러한 전하의 흐름을 우리가 전류라고 합니다. 그리고 단위는 암페어 A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류의 방향은 전지의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 쪽으로 흐른다라고 정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옆에 그림은 아까 제가 설명했던 거랑 똑같은 그림이에요. 전선 내부에 플러스 전하와 마이너스 전하가 같이 있는데 플러스는 가만히 있고요. 이 마이너스 전자만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고요. 우리가 이 전기 회로에서 전류는요, 우리 물의 흐름에 비유를 할 수 있어요. 이 아래 그림, 물의 흐름에 비유를 할 수가 있는데, 자, 이 물의 흐름 같은 경우에 물은 어디에서 어디로 흐르죠?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요. 전류도 마찬가지야. 전류도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데 이 높고 낮음의 차이가 정말 실제적인 그 높이의 차이가 아니라 전기적인 위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전기적인 위치를 전위라고도 하는데 그건 나중에 배우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데 이 낮은 곳으로 흐르면서 물 같은 경우에는 물레방아를 열심히 돌리죠. 전기는 높은 곳에서 낮은 쪽으로 흐르면서 전구에 불을 밝힙니다. 전구에 불을 밝혀요. 그런데 이 물 같은 경우에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떨어지고 나면은 얘를 다시 위로 올려줘야 계속 흐를 수 있겠죠. 계속 흐를 수 있을 거야. 그런데 전기 회로에서는 한번 낮은 곳으로 떨어진 거는 위로 올려주는 역할을 우리가 전지가 합니다. 그리고 이 전지의 능력을 우리가 전압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물의 흐름에서 보면 이 펌프가 물을 올려주잖아요. 근데 이 펌프의 능력을 우리가 전압이라고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한번 예를 보면서 전압이라는 거 한번 정리 다시 해봅시다. 이따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줄게요. 전압은요, 우선 전류를 흐르게 하는 능력이고요. 단위는 V. 아까 전류는 A를 사용했잖아요. 전압은 V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V, 볼트를 사용합니다. 학습지에 우선 정리부터 해봅시다. 전압은 전류를 흐르게 하는 능력. 그리고 단위는 V를 사용한다. 볼트예요. 네, 그래서 전압은요, 전지의 전압은 전기회로에서 전류가 계속 흐르게 하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이걸 비교를 하면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물의 흐름 모형과 전기 회로 모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의 흐름 모형에서는 펌프, 그리고 물레방아, 그리고 물이 실제로 흐르는 것도 있죠. 그래서 물의 흐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물의 이동 방향. 이건 이따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펌프, 물레방아, 물의 흐름 이런 게 있고요. 여기 전기 회로에서는 펌프의 역할을 하는 게 전지입니다. 전지. 위로 펌프가 아래에 있는 물을 위로 올려주는 것처럼 아래쪽에 있는 이제 전기적인 위치를 위쪽으로 올려주는 역할을 하는 게 전지다. 그리고 이제 물이 아래쪽으로 떨어지면서 물레방아 일을 해주는데 전기 회로에서는 아래쪽으로 떨어지면서 전구에 불을 밝힌다. 이게 전기적인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전구에 불을 밝힌다. 그리고 이 물이 흐르는 건 전기 회로에서 전류가 흐르는 걸 의미한다.
전류. 그리고 이 펌프의 능력 몇 미터까지 올릴 수 있냐, 이게 바로 전압입니다. 펌프의 능력, 이게 전압이에요.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전압을 보면은 1.5V, 3V, 9V 이게 있죠. 아래쪽에 있는 것보다 위쪽으로 몇 볼트 더 많이 올릴 수 있느냐를 확인하는 겁니다. 1.5V도 올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건 0V에 있는 전기적 위치를 1.5V까지 올릴 수 있다. 그러니까 펌프로 치면 바닥에서부터 1.5m 올릴 수 있냐, 바닥에서부터 3m 올릴 수 있냐, 9m 올릴 수 있냐,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압은 펌프의 능력을 의미한다. 근데 이 모형에서 하나 주의할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이 물의 이동 방향입니다. 물의 이동 방향. 자, 이 물이 이동을 하잖아요. 물의 흐름 모형에선. 근데 전기회로 모형에서는 전자가 이동을 합니다. 자, 여기서 물의 이동 방향이랑 전자 이동 방향이 동일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의 이동 방향은요, 물의 흐름 방향과 일치해요. 그런데 우리 전자 이동 방향은 전류의 방향과 반대 방향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두 개는 일치하지 않습니다. 나머진 다 똑같지만 이거는 다르다는 거 유의해 두면 되겠습니다. 오늘 양이 좀 많아요. 외울 게 좀 많아. 전류가 뭔지도 알아야 되고, 전압이 뭔지도 알아야 되고, 두 모형을 비교도 할 수 있어야 되고, 되게 양이 많죠. 그래도 복습하면서 한번 정리를 잘 해보도록 합시다. 학습지 정리하고 마무리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전류라는 걸 전하의 흐름이라고 그랬고, 단위는 A를 사용을 하고 우리가 암페어라고 읽는다라고 했죠. 그래서 전류의 방향은 전지의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 방향으로 흐른다라고 정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전압이 전류를 흐르게 하는 능력이고, 단위는 V를 사용을 하고 우리가 볼트라고 읽는다. 그래서 전압은 전기 회로에서 전류가 계속 흐르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전기 회로를 물의 흐름이랑 비교를 해보면 물레 방아는 전구, 물의 흐름은 전류, 펌프는 전지에 해당을 한다. 그리고 이 펌프의 능력이 바로 전압이다 라고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 건데요. 오늘 양이 좀 많으니까 잘 정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이 전류랑 전압을 배웠으니까 그 둘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노트 정리 잘 하시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봐요.